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웹소설 작가 일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웹소설 작가의 관점에서 애매한 초능력 월드컵 이거를 32강을 해볼 생각인데요. 쓸모 있는 걸 고르는 게 아니라 이 초능력을 가지고 나라면 글을 어떻게 쓸까? 이 두 가지 초능력 중에서 뭐가 좀 더 글을 쓰기에 적합한가? 이거를 저라는 개인의 관점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피의 날개. 내 피를 0.1리터 소모해서 날개를 만들고 한 번당 최대 6시간을 날아다닐 수 있다. 시간이 끝나면 날개는 사라진다. 우선 글을 쓸 때 자기가 어떤 장르를 잘 쓰는지가 중요해요. 내가 좋아하는 장르는 무협이지만 나는 중세 판타지를 잘 쓸 수 있고 현대 판타지를 잘 쓸 수 있고 공포를 잘 쓸 수 있고 뭐 사이버펑크를 잘 쓸 수 있고 그런 것들이 다 나뉘겠죠. 일단 피의 날개라는 능력이 피로 된 날개를 만드는 건 디스어드밴테이지고 피를 0.1리터 소모하는 것도 디스어드밴테이지고 날아다닐 수 있는 건 어드밴테이지잖아요. 그래서 내 이점과 분리점으로 어떤 재밌는 이야기를 만들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는 게 좋겠죠. 당장 떠오르는 건 피로 사용하는 마법이 사악한 세계관, 중세 판타지에 내가 피를 다룰 수 있는 능력을 타고나는 거죠. 주인공이 지식 수준이 어느 정도일지는 랜덤이니까 저라면은 좀 쓰기 편하게 현대에서 살던 내가 죽었는데 중세 판타지 세상에 오게 됐고 나는 왜인지 피를 다룰 수 있다. 근데 이 세계에서 피 같은 거 다룰 수 있다고 난리치고 다니면은 이단 신문관한테 당하니까 나는 조용히 살겠습니다. 라는 내용으로 이야기를 쓰려고 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피톤치드죠. 살아있는 식물 근처에 있을 시 소통이 가능하며 호흡기의 질병을 잠시 치료한다. 1시간 동안 있을 시 완전히 치료된다. 호흡기 질병 치료랑 완전 치료 이 부분은 떼놓고 생각을 할게요. 저 부분은 피톤치드의 특성에 관한 거고 제가 봤을 때 이 능력의 메인은 식물과 소통이 가능하다는 거거든요. 현대 판타지를 내가 쓴다고 치면은 식물하고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어떻게 쓸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식물을 많이 다루는 직종에서 일을 해봤거나 아니면 내가 직접 일을 해보지 않았어도 그 직종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풍부한 사람이라면 모르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현대 판타지는 넘어가고 하지만 내가 만약에 그런 능력이 있다. 그럼 피톤치드는 되게 쓰기 좋은 소재가 될 것 같아요. 뭐 어떤 식물은 특수한 생장 환경을 지니는데 그런 걸 내가 맞출 수 있어서 공무원이라서 그런 도시의 미관에 딱딱 맞는 나무를 갖다 심는다든가 그런 걸로 내 밸류를 높인다든가 그런 이야기 전개를 할 수 있겠죠. 그런 현대 판타지가 메인으로 되는 게 아니라 어떤 중세 판타지 용 나오고 검이랑 창 같은 거 나오고 몬스터 나오고 그런 판타지 소설이라면은 주인공이 약간 드루이드 같은 느낌으로 약초 따다니고 특수한 식물의 도움을 받아서 괴물을 처리하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고 그런 이야기를 쓸 수 있겠죠. 둘 다 쓸 수 있는 이야기이긴 한데 피의 날개는 기본적으로 단점이 명확해요. 그러니까 주인공의 행동을 제한하는 단점이 명확한 소재는 독자님들이 보기에 다소 답답하다고 느껴질 수가 있어요.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서 그 제약이라는 게 답답한 제약이 있고 덜 답답한 제약이 있거든요. 제약의 답답한 정도가 강하면 강할수록 잘 써야 됩니다. 그래서 제약이 그나마 느슨한 쪽이 나지 않을까. 저라면은 제가 글을 써야 된다면 피톤치드로 쓸 것 같아요. 욕망의 재능. 내가 보유한 재능을 선택해서 두 개를 버리는 대신 얻고 싶은 재능 두 개를 얻는다. 이거는 현대도 되고 게임 판타지도 되고 중세 판타지도 되겠네요. 주인공이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재능을 버리고 다른 능력을 얻는다.
이거는 근데 버리는 부분이 좀 어렵네요. 그냥 얻는 거면은 좋을 텐데 뭔가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버려야 되잖아. 독자님들이 주인공이 가지고 있는 무언가를 잃는 거에 대해서 상실감을 되게 크게 느끼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주면 되지. 왜 굳이 팔 자름? 약간 이런 식으로 느끼시는 경우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이거는 쓰기는 어려울 것 같지만 그래도 내가 약간 에픽한 느낌의 판타지 이제 영미권에서 그런 쓰이는 그런 느낌의 판타지를 쓰고 싶다면은 욕망의 재능도 쓸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래도 이거는 다소 까다로운 소재인 것 같네요. 이 재능의 소실과 습득이라는 것만으로는 이야기를 쫀쫀하게 이어나가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냥 재밌는 이야기를 썼는데 주인공이 이런 능력도 있다 정도면 괜찮을 것 같은데. 두 번째는 연애 확률. 내가 그 사람에게 하는 고백에 성공 확률이 표시되며 해당 성공 확률의 이유와 확률을 올리는 방법 또한 표시해준다. 이거는 로판이죠. 이건 아주 높은 확률로 로판의 소재인데 제가 로판을 잘 못 씁니다. 일단 써본 적이 없어서 잘 못 쓴다는 말이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로판을 써본 경험이 없어요. 로판을 쓰지 않은 이유도 나는 로판을 많이 읽지도 않았으니까 내가 쓰더라도 잘 못 쓸 것 같다라는 생각에서 안 한 거죠. 기본적으로 그 장르의 소설을 많이 읽어야 그 장르에 대한 글을 쓰기도 좋아지는 거니까요. 그래서 선택지가 욕망의 재능과 연애 확률 둘 중에 하나 고르라면 욕망의 재능을 골라야 되는 게 맞겠지만 저거는 제가 보기에는 쓰기가 좀 어려운 소재라고 생각해요. 주인공이 뭔가 잃어야 되고 얻어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거는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이것만으로 쫀쫀한 이야기를 쓰기가 어려울 것 같으니까 차라리 연애 확률. 연애 확률을 연애에 대한 확률로 쓰는 게 아닌 거죠. 내가 여자인 강력한 캐릭터랑 상호작용할 때 나에 대한 호감도가 높아지면 내 부탁을 들어줄 확률도 높아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약간 하렘 판타지 소설인데 강력한 여자 캐릭터의 도움이 필요할 때 그거를 이제 요청하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쓰면은 그래도 좀 괜찮지 않을까. 제가 하렘 판타지를 쓴 경험이 없다 보니까 자신 있게는 말 못하겠지만 그래도 그게 좀 더 나을 것 같아요. 결백. 내가 몰릴 때 나는 결백하다는 걸 알릴 수 있다. 내가 궁지에 몰렸을 때 내가 결백하다는 걸 알릴 수 있다. 이거는 결백만으로는 글을 쓸 수가 있나? 내가 어떤 죄를 안 지었는데 내가 죄를 짓지 않았다는 걸 알릴 수 있다. 이 능력이 효과를 발휘하려면 내가 죄를 안 지었는데 억울하게 죄를 지은 것 같은 상황에 몰려야 되고 그 상황을 해결하려고 능력을 썼는데 그 능력이 통해야 돼. 이 능력을 쓰는 거랑 능력이 통하는 건 좀 다른 게 내가 어떤 작전 같은 거에 몰려가지고 누명을 뒤집어 쓴 거면 상대가 내가 결백하다는 걸 알더라도 효과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제한이 내가 결백하다는 걸 알리면 상대가 그걸 믿게 되면 그 상황이 해결이 되는 상황이어야 되는데 그럼 내가 쓸 수 있는 게 되게 적어지죠. 조건이 일단 엄청 까다로워. 첫 번째, 나는 결백해. 두 번째, 내 결백을 이 능력으로 알려야 돼. 세 번째, 상대가 그 결백을 알게 되면은 날 용서해줘야 돼. 그래서 상대가 날 용서해줬어. 그러면은 이야기 전개가 프롤로그에서 이제 결말로 바로 넘어가. 내 결백을 상대가 믿어줬습니다. 나는 기뻤고 죄를 지은 자들은 처벌을 받았습니다. 이야기가 전개가 안 돼. 이야기가 전개가 되려면은 제 결백을 안 믿어줘야 되죠. 그래야 이제 좀 일반적인 전개를 탈 수 있죠. 결백은 쓰기가 너무 어렵네요. 이거는 발광. 몸이 빛나며 주변의 빛의 강도에 따라 실력이 뭐 강해지거나 약해진다. 발광도 그렇게 좋은 능력은 아닌 것 같아요. 일단 몸이 빛나는 거는 차라리 쓸 여지가 있죠. 빛의 강도를 강하게 하면은 상대 눈을 멀게 할 수 있고 혹은 어떤 신성한 힘을 발휘하는 듯한 묘사를 할 때 내 몸에서 빛이 나게 하는 거야.
그것만으로도 사이비 종교의 교주가 될 수 있잖아. 그런 특수한 상황에서는 효과가 있죠. 하지만 내 힘이 주변 요소에 의해서, 특히 내가 통제 불가능한 요소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건 다소 불쾌한 제한이에요. 이게 제한도 유쾌한 제한이 있고 불쾌한 제한이 있는데, 유쾌한 제한은 주인공이 어느 정도 통제가 가능해서 이제 적군이 크크 너는 이런 상황에서는 힘을 쓸 수 없지? 라고 했을 때 주인공이 아닌데?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러면서 대가리 꽁 하면서 깨면은 그게 유쾌한 제한인 거고, 불쾌한 제한은 흑! 나는 해가 떨어져야지만 힘을 쓸 수 있는데 제 길 너무 분하다. 내 여자친구가 두들겨 맞는 걸 지켜볼 수밖에 없어. 이런 상황이 오면은 좀 불쾌한 제한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발광이 주는 제한은 글 쓰는 입장에서는 아주 유용하고 쓰기 좋은 제한은 아니지만 그래도 저는 발광으로 가겠습니다. 멸망 예언. 내 수명이 지구의 수명과 동화되며 지구가 멸망하는 날을 알 수 있다. 지구의 수명이 짧아질수록 사람들이 지구를 살리도록 세뇌시킬 수 있다. 자, 지구의 수명이 짧아질수록 뒤에 있는 부분은 날릴게요. 내 수명과 지구의 수명이 동화된다. 이거는 사실 동화가 안 돼도 동화가 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냐? 주인공이 죽으면 그 이야기는 끝납니다. 대체로 그래요. 안 그런 경우도 있긴 하지만 대체로 이제 프롤로그에서 죽었다 살아나는 그런 케이스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이야기에서 주인공은 죽으면 이야기가 끝나요. 그래서 내가 죽었을 때 지구가 안 끝나도 사실 끝나는 거랑 같아요. 독자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저거는 페널티가 아니죠. 멸망하는 날을 알 수 있다. 여기에 집중을 해봅시다. 내가 지구가 멸망하는 날을 알 수 있어. 그리고 지구가 멸망하는 사유도 알 수 있어. 그걸 막아야 돼. 이걸로 되게 유명한 소설 있죠. 철수를 구하시오인가? 그 소설 있죠. 운석이 떨어지는데 그게 지구를 멸망시켜. 근데 나는 과학자 입장이 맞는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주인공 입장에서 그 운석을 막아야 돼. 이런 거는 내가 아포칼립스 물을 쓸 거다. 그리고 지구 돌아가는 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안다. 과학에 대한 지식에 자신 있다. 라고 하면은 쓸만한 소재죠. 하지만 일단 이런 멸망류는 좀 쓰기가 어려워요. 어떤 그 현대 인프라가 다 제한되는 상황에 대해서 쓴다는 게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게 많습니다. 뭐 총이라고 하면은 한국군이 사용하는 총이나 탄이나 그런 어떤 그 군대 형태나 그런 것들을 사실 군대를 다녀온 사람들도 대충은 알고 있지만 사실 자세히는 모르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내가 익숙한 사람이면 괜찮지만 부족한 사람이라면 습득하면서 써야 되기 때문에 아포칼립스 물을 쓰는 건 사실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 그 아포칼립스 형태가 현실과 밀접하게 닿아 있는 경우에는 더 그런 것 같아요. 차라리 좀비 아포칼립스 혹은 뮤턴트 아포칼립스 그런 게 터져가지고 뭐 현실에 우리가 아는 물리 법칙과 다른 무언가가 끼어든다. 그러면은 애초에 독자님들도 이건 현실에서 벌어질 만한 일이 아니니까 라고 좀 너그러워지시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아는 그런 어떤 멸망에 대한 글을 쓰는 거는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지식에서 책 한 권의 내용을 기억할 수 있다. 종이를 먹어 제한을 늘릴 수 있다. 이거는 그냥 지식의 서만 봐도 딱 내용이 떠오르죠? 나는 주인공이야. 나는 주인공인데 마법을 못 쓰는 몸이야. 그래서 마탑에서 으휴 저 마법도 못 쓰는 병신 머저리 이런 취급을 받고 있었어. 내 나이 16. 이번 연도에도 시험에 실패하면 나는 쫓겨난다. 그런데 어느 날 금지된 마법서가 있다는 도서관에 갇혔어. 그래서 이걸 어떡하지 하는데 금지된 마법서가 날라와가지고 날 먹어라 이렇게 말을 해. 그래서 내가 그 마법서를 먹어치웠더니 금지된 마법서에 있는 능력을 쓸 수 있네. 이런 알고 보니까 나는 그런 마법들을 먹어도 뭔가 마법들을 사용해도 미치지 않는 특이 체질이었던 거야. 그래서 금지된 마도서를 찾아 떠나는 모험. 그 원래 그런 금지된 마도서들은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파괴할 수도 없고
봉인할 수도 없다라는 설정인데 그걸 나만 지울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없애려고 떠나는 모험. 나중에 가면은 이제 내가 그런 금지된 마법들을 너무 많이 알고 있으니까 이 녀석을 죽이겠다라고 토사구팽하려는 세력과의 다툼까지. 그냥 너무 이야기 플롯이 쓰기가 좋아요. 마법소 하나당 10화에서 15화 정도 잡고 그 중간중간마다 5화에서 10화 정도 쿨다운하는 화 넣어가지고 이야기의 구조를 고조시켰다가 완화시켰다가 하기도 쉽고, 과거에는 어떤 것 때문에 힘들었는데 이번에는 뭐 돈이 많아서 혹은 이번에는 어떤 능력을 쓸 수 있어서 과거보다 좀 더 나아졌다는 묘사를 중간중간 보여주기에도 좋고, 책을 먹어치워서 능력을 사용하는 이런 거는 쓰기 좋은 것 같아요. 다만 기본적으로 책에 적혀있는 능력이라는 걸 쓰는 묘사가 까다롭긴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마법이라고 치면은 어떤 마법에 대한 그 밀도 높은 지식 체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밀도 높은 지식 체계가 있다면 그걸 설명하는 순간 노잼이 됩니다, 글이. 근데 밀도 높은 지식 체계가 없어서 마법은 마음의 힘이라서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이런 내용의 판타지 소설이 되게 많아요. 보면은 아니 뭔 마음의 힘이요. 그러면은 내가 배고파서 배 문지르면은 마음의 힘으로 배 채워지냐? 약간 이런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읽는 입장에선. 근데 쓰는 입장에서는 이 마법에 대한 엄밀한 체계를 재밌지 않게 추가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 체계가 엄밀하면 엄밀할수록 묘사해야 되는 양이 많아지는데 묘사하는 양이 많아지면 재미가 없어져요. 그래서 뭉뚱그리는 경우도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쓸 때 그걸 느끼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를 쓰라면 저는 차라리 중세 판타지, 지식에서 모험, 이거는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아포칼립스는 제 능력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한 흥미도 좀 부족하고 제가 알고 있는 지식도 짧아서 지식에서 쪽으로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절망의 검. 나에게 고통을 준 사람에게만 사용할 수 있는 검을 지급받는다. 공격할 경우 직접적인 고통을 주지 않는 대신 정신적인 고통을 준다. 절망의 검이라. 내가 당해야만 쓸 수 있는 무기라는 거 아니야. 당해야만 쓸 수 있는 무기. 얼핏 들으면은 뭔가 복수할 때 꺼내서 쓰면 되는 거 아님? 싶겠지만 일단 당해야 된다는 게 좀 답답하죠. 그냥 바로 머리 깨면 안 돼? 그냥 머리 깨는 스토리 써줬으면 안 돼? 라는 생각이 안 들 수가 없어요. 차라리 주인공이 어떤 선택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주인공이 능동적으로 그래 내가 널 조지려면 명분이 필요하니까 이건 내가 다 알고 있지만 한번 당해줄게 이거랑 당해야지만 쓸 수 있는 검을 쓰기 위해 당해야 돼 이거랑 느낌이 다릅니다. 그 능동성이 높은 거를 독자님들은 좋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단 절망의 검은 이 정도만 얘기하고, 인타임. 원하는 시간에 바로 잘 수 있다. 단 무조건 8시간을 자게 된다. 너무 부러운데? 이건 내가 가지고 싶다. 나 이 능력을 가질 수 있다면 내 수명 5년 정도는 지불할 수 있어. 무조건 8시간 자게 된다. 이것도 너무 좋다. 그러면은 내가 운동 다녀와서 집에서 바로 잠들면은 회복을 할 수 있잖아. 깨서 밥 먹고 일하고 또 일 딱 끝났어. 그러면 소화가 다 됐겠죠? 다시 자. 그러면은 하루에 2번 잘 수 있죠? 깨자마자 운동 갔다 오고, 그럼 운동 갔다 와서 힘드니까 또 자서 또 회복하고. 야, 이거 미쳤다 이거. 근데 내가 글을 쓰는 작가 입장에서는 이거는 일단 중세 판타지는 탈락입니다. 중세 판타지에 쓰기에는 너무 제약이 많아요. 주인공이 어떤 신분이든 간에 주인공의 신분이 높다고 가정을 하면은 별로 쓸모가 없죠. 참 잘 자는 능력 어디다 써. 신분이 낮다고 생각을 하면은 제약이 너무 빡세죠. 그 노예인데 주인이 불렀는데 안 깨. 막 처맞겠죠. 그러면은 독자들은 아니 뭐 이딴 소재로 글을 쓰냐? 답답해. 라고 독자님들이 느끼기 딱 좋은 소재죠. 중세 판타지 넘어가고 현대 판타지로 치면은 좀 재미있게 쓰려면은 자고 일어났는데 내가 어디 납치됐다. 그런 상황이면은 좀 재밌게 쓸 수도 있겠네요. 근데 이 그냥
잠만을 잘 자는 소재라면 쓰기가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저는 이거 두 개 내가 원할 때 바로 잘 수 있다? 너무 어려운데? 둘 다 쓰기가 너무 어렵다. 그래도 절망의 검을 할게요. 절망의 검을 메인 무기가 아니라 서브 무기 중에 하나로 가진 걸로 하면 어떻게든 쓸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후자는 그냥 가지고 싶은 능력이야. 가지고 싶은 능력이지 저걸로 뭔가 재밌는 이야기를 쓰기엔 좀 어려울 것 같아. 에디트. 인터넷의 모든 것을 조작할 수 있는 대신 들킨다면 능력을 다시 사용할 수 없다. 이것도 전문가물로는 괜찮을 것 같은데 내가 인터넷이 돌아가는 게 좀 빠삭하다. 내가 언론계에서 일을 했다 혹은 언론계에서 일하는 친구가 있어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혹은 내가 뭐 해킹에 대한 몇 가지 이슈를 잘 알고 있다. 그런 사람이면 괜찮을 텐데 그냥 저한테 에디트를 던져주고 글을 써봐 라고 하면은 좀 어려울 것 같네요. 그나마 가능한 거는 내가 어떤 국정원 직원이라서 현실에서 어떤 이슈가 터질 때마다 그걸 소재로 글을 쓰는 거죠. 대표적인 예로는 트럼프 피살 사건이라던가 그런 사건이 발생했을 때 나는 국정원 요원인데 여론을 조작해야 돼. 에디트 능력을 사용해서 사람들의 댓글 반응 같은 걸 조작을 한다. 뭐 그런 소재가 당장 떠오르네요. 그거를 제가 재밌게 쓸 수 있을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클리워터. 더러운 물, 채소, 과일 등 더러운 걸 가져다 대면 깨끗하게 바꾼다. 사람과 인성, 정과는 깨끗하게 할 수 없다. 이거는 의외로 괜찮네요. 이거는 생존물에 좋아. 생존은 현대도 괜찮고 중세도 괜찮고 현대 판타지도 좋아요. 무협이나 사이버펑크 같은 장르는 제가 잘 아는 분야가 아니니까 이렇다 저렇다 말을 하기 어렵지만 최소한 제가 좋아하는 분야 내에서는 재밌게 쓸 소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뭐 1000년이 지났어. 방사능 아포칼립스야. 그래서 대부분의 것들이 다 오염됐어. 돌연변이가 넘쳐나는 매드맥스 세계관. 그 중에 나만 깨끗한 물을 만들어낼 수 있다. 또 괜찮고. 근데 클린 워터가 아니라 왜 클리워터지? 클리어? 그것도 괜찮고 중세 판타지인데 상처를 깨끗하게 만들어. 치유사야. 기초적인 이제 치유에 대한 지식을 지니고 있는데 사실 대부분의 타박상은 깨끗하게 만들고 붕대로 감싸면 그 이상의 조치는 못해요. 중세 판타지라면 내가 어떤 마법의 힘으로 혹은 신앙의 힘으로 상처를 낫게 하는 게 아니라면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거 그 정도뿐이잖아요. 그 중에서 저는 깨끗하게 하는 걸 맡고 있습니다. 저는 치유사. 제 능력 깨끗하게 하기. 더러운 상처가 있네. 붕대로 감고 뭐 이 정도가 이제 다니까 그런 능력이라면은 어떻게 재밌게 쓸 수 있을 것도 같은데 이제 귀족의 목욕물을 깨끗하게 해주는 에피소드, 귀족이 마실 물을 깨끗하게 해주는 에피소드, 그런 거? 이거는 재밌게 쓸 요소가 많은 것 같아요. 아니면 어떤 아포칼립스 상황에 처했는데 주변의 모든 게 다 더러운데 내가 깨끗하게 할 수 있다. 그것도 괜찮고. 이게 어때요? 이거 좀비 아포칼립스 사태가 터졌는데 사람들이 나를 물장수라고 기억을 하는 거야. 그래서 저 녀석은 어떻게 이렇게 깨끗한 물을 잘 가져오는 거지? 참 신기해, 하하 라고 말을 하는데 실제로는 오염된 물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는 거지. 그걸 비밀로 하는 이유는 들키면 위험하니까. 잠깐만, 이거 매드맥스인데? 매드맥스가 괜히 있는 게 아니라니까. 두 번째, 블링크. 매주 한 글자에서 20글자 사이에 빈칸과 주제가 제시된다. 빈칸의 주제에 맞게 작성하면 물품을 지급받는다. 예를 들면 주제 식물 5글자. 그러면 5글자짜리 식물을 써넣는데 성공하면은 그걸 준다는 거겠죠. 만드라고라 이러면은 갑자기 만드라고라가 튀어나와서 비명 질러서 주변에 있는 다 죽이고 뭐 그런 식이겠죠. 이거는 현대 판타지도 괜찮고 현대물에 이게 있으면 현대 판타지가 되겠구나. 현대 판타지도 괜찮고 중세 판타지도 괜찮은 것 같아요. 현대 판타지도 막 게이트 나오고 헌터 나오는 그런 진통 판타지가 있고 어떤 현실에서 약간만 다른
재벌집 막내 아들 같은 약간만 다른 판타지가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다 가능할 것 같아요. 다 가능할 것 같고, 심지어는 장르를 로맨스로 바꾸거나 스릴러로 바꿔서 내가 주제 사람 세 글자 해서 1년 전에 죽은 여자친구를 불렀는데 나타났어. 어느 날 이 조건을 못 맞췄는데 그 여자친구가 사라졌어. 그 여자친구를 찾아 떠나는 여정.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약간 스릴러 로맨스 이런 것도 다 괜찮을 것 같고, 대신에 정통 판타지는 좀 이런 복잡도가 높은 능력은 힘들죠. 차라리 뭐 하늘 난다 이런 복잡도가 낮은 능력은 괜찮은데, 정통 판타지는 이렇게 복잡도가 많은 높은 능력이 여러 가지가 나오면 좀 몰입이 힘들죠. 일단은 이 블랭크는 좀 좋은 능력이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 솔로 뮤지션. 모든 악기를 다룰 수 있고 손과 발로 4개의 악기를 동시에 연주할 수 있다. 악기로 연주한 시간은 2.5배만큼 피로가 쌓이고 돈 버는 의도로 사용할 수 없다. 솔로 뮤지션도 전문가 물 쓸 거면 괜찮다고 봅니다. 나는 이런 것도 가능할 것 같아. 내가 마법사인데, 마법사는 원래 입으로 주문을 외우잖아요. 현대인에서 뭐 연주자로 생활하던 나 죽어서 중세 판타지로 갔는데 바이올린으로 마법을 연주하는 거지. 근데 발로는 캐스터네츠를 치는 거지. 그래서 사중영창. 저 녀석 어떻게 마법을 4개나 쓰는 거지? 막 이런 내용. 근데 이거는 좀 진지하지가 않으니까 아무래도 약간 개그물로 가면은 될 것 같긴 하고. 그래도 제가 둘 중에 하나 뭐 쓸래라고 하면은 저는 블랭크 할 것 같아요. 제가 악기에 대한 조예가 너무 없기 때문에, 음악도 그렇고 원래 자기가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 쓰는 건 좀 힘들거든요. 중간중간에 독자님들이 읽기에는 어차피 판타지 소설인데 뭐 말도 안 될 수도 있지라고 이제 너그럽게 넘어가 주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 근데 그거랑 별개로 작가 입장에서는 쓰다가 어떤 소재가 걸리면은 이어나가기가 사실 힘들어요. 뭔가 이게 말이 되고 재미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내가 스스로 느낀다 그래야 되나? 내가 스스로 이건 좀 말도 안 되지 않나? 이거는 팩트체크 필요한가? 이런 생각이 계속 들면은 작품을 쓰는데도 몰입도가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블랭크 할게요. 러시안 룰렛. 리볼버의 2발은 실탄, 4발은 소원탄이 들어가 있다. 소원탄을 맞으면 소원을 이루어준다. 러시안 룰렛은 쓰기가 힘든 전형적인 소재입니다. 왜냐면은 독자님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독자님들이 소설을 굉장히 많이 읽으셨기 때문에 이제 1화에서 주인공이 입에다 러시안 룰렛을 물고 총을 당기면 안 죽을 걸 알아요. 안 죽을 걸 알아서 좀 쫄깃함이 사라집니다. 그냥 소원 이루어지는 총 쏘기로 이야기가 바뀝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몬 능력이 있는데 실패하면 죽음은 리스크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어버려요. 차라리 실패하면 손가락 잘림 이런 거는 그래도 작가가 주인공을 죽이진 못해도 손가락 정도는 자를 수 있겠지. 잘리면 어떡하지? 약간 이런 쫄깃함이 생기는데, 리스크로 목숨이 들어가는 건 사실 리스크가 없다라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기 때문에 좀 쓰기가 힘들죠. PPT 메이커. PPT를 잘 만들 수 있다. 허접한 PPT를 만들어 오는 애는 합법적으로 때릴 수 있다. 이건 일단 중세 판타지에도 쓸 수 없죠. 현대 판타지도 뭐 헌터 나오는 그런 판타지는 못 쓰고, 내가 회사에서 PPT 쓰나요, 요즘? 제가 성인 되고 나서 해본 유일한 일이 글 쓰는 거라서, 일단 저는 PPT 메이커로 소설로 쓰라면은 강도가 집에 들어와서 칼을 들고 겨누면서 PPT 메이커로 120화짜리 소설을 써. 2달 안에. 라고 하면은 열심히 쓰려고 노력하다가 결국에는 완성 못해서 죽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쓰기 어렵네요. 차라리 러시안 룰렛은 쓰겠는데 PPT 메이커를 어떻게 재밌게 써야 되지? 내가 주인공이 PPT를 진짜 기똥차게 만들어 와서 재벌 회장님이 그 PPT를 보면서
기립박수. 눈물 흘리면서. 옛날에 그 질풍기획 같은 느낌으로다가. 그래야 되나? 러시안 룰렛으로 가겠습니다. 화력 난사. 내 손에 닿는 화약과 불 관련된 물건의 화력을 5배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 자한 능력을 사용하려면 기름을 마셔야 한다. 아, 이거는 좋죠. 이거는 이제 굳이 화력이 아니더라도 뭐 나는 마법 증폭 특성을 지닌 마법사야. 그래서 모든 마법을 5배 화력으로 쓸 수 있어. 대신에 마법을 쓰려면 마력석을 갈아서 먹어야 돼. 뭐 이런 설정으로 이제 쓸 수 있죠. 그래서 일반적인 마법사는 마력석을 간접적인 방법으로밖에 못 쓰는데 나는 특별한 체질이라서 그걸 막 뜯어먹고 있으니까 주변에 있는 마법사들이 미친놈 이러고 약간 멸시하는 그런 장면도 재밌고 맛있어요. 화력 난사는 맛있네요, 소재가. 이 5배 화력이라는 게 좀 단순한 느낌이 없잖아 있긴 한데 그래도 제약으로 기름을 마셔야 된다는 이 제약이 좀 더 맛있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기적의 검. 모든 언어를 알아들을 수 있는 대신 번역기 말투나 부자연스럽게 들린다. 이거는 판타지, 개그물은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개그물을 잘 쓰기가 어렵습니다. 개그물을 잘 쓰려면 내가 어느 정도 약간 광대의 재능이 있어야 돼요. 내가 주변에 있는 모든 걸 약간 비우는 그런 포지션을 지닐 수가 있어야 내가 키키 하면서 개그물을 쓰면서도 머릿속으로 짜치지 않을 수 있어요. 내가 쓰는 글에 내가 짜치면은 그 순간부터 글을 이어나가기가 되게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기적의 검은 좋은 소재지만 쓰기는 어려울 것 같다. 화력 난사는 소재도 좋고 쓰기도 괜찮을 것 같다. 그래도 기적의 검 같은 소재는 뭔가 반전을 주기가 좋잖아요. 이제 주변 인물들이 하는 다 이상한 말들이 걔네들 입장에서는 정상적으로 들릴 테니까 그런 거를 마지막에 그 사람들이 특정 상황에서 했던 특정 말들을 내가 듣게 되면서 뭔가 큰 반전을 주기 좋긴 하죠. 그래도 화력 난사가 더 쓰기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언어를 번역기 말투로 쓰는 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생각보다 어색한 말투 쓰는 게 진짜 어려워. 괜히 작가들이 말 끝에 냥을 붙이는 게 아니에요. 그게 뭔 씹덕 말투야 역겹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 큰 따옴표 내부에 있는 말은 다 대사잖아요. 근데 글을 쓰다 보면 이 대사를 누가 쓴 건지 이제 알아듣게 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생겨요. 뭐 예를 들면은 야 너 미쳤냐? 철수가 말했다 라고 직접 묘사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야 너 미쳤냐? 철수가 말했다. 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철수가 말했다. 야 너 그건 뒤로 물러서 야지. 철수가 말했다 라고 계속 반복하면 피로감이 쌓입니다. 그래서 특정 캐릭터한테 특정 말투를 주면은 뭐뭐 했냐 이러면은 굳이 철수가 말했다라는 묘사를 안 넣어도 철수가 말한 걸 다 알아. 그래서 이제 등장인물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런 특이한 말투를 쓰는 애들이 많아지는 거야. 이거는 직접 글을 써봐야지만 알 수 있는 부분이긴 하죠. 화력 난사로 고르겠습니다. 만능 직원. 어떤 회사든 지원서를 넣으면 바로 합격하는 대신 제일 낮은 직위로 고정 및 상승할 수 없다. 만능 직원이라 내가 현대 판타지를 써. 근데 이제 현대 중에서도 진짜 현실이랑 비슷한 현대 판타지를 쓰는 작가라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주식을 매입을 하려면 그 분야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저는 면접만 보면 무조건 합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이제 CPU 회사도 가보고 어디 뭐 축구협회 같은 데도 취직해보고 어디 여성가족부 같은 것도 들어가보고 해가지고 막 경험을 쌓아가지고 그걸로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글을 쓸 수 있겠지만 그런 장르를 쓰려면 기본적으로 내가 현실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야 됩니다. 심지어 한두 분야도 아니고 여러 분야에 대한 지식이 어느 정도 있어야 돼요.
하지만 전 없죠.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가 관심이 있어 하는 분야에 대한 지식은 있지만 그 외에는 좀 깜깜무소식인 경우가 많죠. 그래서 만능 직원은 쓰기가 어려울 것 같긴 해요. 소소한 행운. 큰 이득을 주는 행운은 발생하지 않지만 소소한 행복이 많이 발생하고 불운을 줄여준다. 리세마라 같이 운을 노가다로 메꾸거나 다른 방법으로 확률을 놀리는 행동은 금지된다. 소소한 행운? 소소한 행운은 메인 능력으로는 좀 부족하고 서브 능력으로는 이거 되게 좋죠. 주인공이 작품 초창기에 능력을 배분해야 되는 순간이 있어. 근데 능력 배분을 행운으로 몰빵해. 그러면은 이 행운으로 능력 배분을 몰빵하는 행위가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실제로는 작가가 주인공 편의주의적인 작품 전개를 넣고 싶은데 그냥 넣으면은 너무 말이 안 되잖아요. 무슨 일만 벌어지면 다 주인공한테 유리하게 작용을 하니까. 그거를 어느 정도 당위성을 부여하려고 행운 스탯을 높여주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 쓰라면은 저는 소소한 행운. 만능 직원도 중세 판타지라고 하면은 내가 뭐 어떤 길드에 취직을 해서 일을 하는 내용을 재밌게 쓸 수도 있겠지만 그것도 어느 정도 지식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현실과 관련된 상호작용에 관한 건 다 지식이나 경험이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쓰기에는 소소한 행운이 좀 더 나을 것 같네요. 체크무늬 세뇌. 체크무늬를 가지고 사람을 세뇌할 수 있다. 30분까지 가능하고 죽이는 건 불가능하다. 이거는 사실상 최면 어플이죠. 어떤 문양을 보여주면은 최면이 된다. 이거는 19금 소설을 쓸 때는 좋을 것 같은데 19금 소설을 쓰기가 사실 어려워요. 왜냐면 인간의 욕망과 상상력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기똥찬 욕망을 지니고 있어도 10화에서 15화 정도 그 욕망을 다 쏟아내고 나면은 그 이후로는 내가 지닌 거 말고 내가 주변에서 보고 들은 걸로 써야 되거든요. 어떤 장르든 간에. 근데 내가 판타지 소설을 좋아하는 독자야. 저는 글을 쓰는 입장이기도 하지만 소설을 보는 것도 되게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1년에 적어도 1000권, 2000권은 보게 돼요, 사실. 아니, 1000권, 2000권 너무 많나? 하루에 25화? 15화 정도? 그래도 저는 고정적으로 하루에 한두 권 정도는 읽으니까 그래도 재밌는 작품이 있다. 그러면은 500권은 읽게 되는 것 같아요, 최소한. 그래서 읽으면서 얻었던 정보와 지식들로 내 욕망이 바닥나고 난 뒤에도 재조합을 해서 쓸 수 있어요. 모방을 하는 거죠, 어느 정도는. 물론 그걸 보고 베낀다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아무리 사람이 성욕이 넘쳐나도 야한 컨텐츠를 1년에 500건, 400건 단위로 보지는 못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 안에 있는 걸 조립해서 쓰는 것도 바닥이 달 것 같습니다. 아무리 잘 쥐어짜내도 일단 10화에서 15화 정도 쓰면은 내 욕망은 다 고갈될 것 같고 주변에 있는 걸 얼기설기 엮어도 한 3, 4권 그러니까 50화에서 75화 정도 쓰면 바닥 날 것 같고 그 이후로는 진짜 라이브로 짜내야 되는데 그게 될까요? 그게 내가 아무리 혈기왕성하고 아무리 여러 소재를 잘 다루더라도 좀 어려운 도전이 될 것 같아요. 숨겨진 금강석. 금강석이 보이게 된다. 순금을 얻은 날을 기준으로 3개월 동안은 불운이 사라진다. 이거는 이제 문명물도 좋고 중세 판타지도 좋고 대체 역사도 좋죠. 제가 소설 장르 언급할 때 대체 역사를 언급을 안 한 이유가 저는 대체 역사에 대한 지식과 흥미가 굉장히 옅기 때문에 얕아요. 옅고 능력이 없습니다. 내가 그 장르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쓸 능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숨겨진 금강석, 최면 어플 둘 중에 뭘로 글 쓸래라고 하면은 저는 최면 어플로 쓰려고 할 것 같아요. 제가 그나마 자신이 있는 중세 판타지 소설을 쓴다고 쳐도 금광에 관련된 내용을 쓰려면 일단 바닥을 파는 거, 그리고 바닥에 인부 넣고 몬스터 등장하면 처리하고 거기에 있는 금들 옮기고 상단에 유통하고 그런 하나하나의 과정들이 제가 잘 쓸 수 있는 내용이
너무 적어요. 제가 자신 있게 쓸 수 있는 장면은 어이 모험가 양반 저기에 금광이 있는데 거기에 고블린들이 있어 좀 죽여주게. 그럼 가가지고 모험가라는 사람이 고블린 머리 다 따고 그냥 그런 정도 내용까지만 재밌게 쓸 수 있어요. 전 저의 주력 그 영역이 어딘지 그래도 나름대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쓸 자신이 없어서 최면 어플로 넘어갈게요. 버서스. 게임 실력이 게임 개발자의 실력만큼 상승한다. 그러니까 게임을 엄청 잘하게 된다는 거죠. 이거는 저는 비슷한 소설을 쓴 적이 있습니다. 게임을 엄청 잘하는 사람이 이제 스타크래프트 같은 RTS 게임을 엄청 잘하는 사람이 그 병력을 조작하는 다른 환경에 가서 다른 사람들이랑 싸우게 되는 그런 소설을 쓴 적이 있는데 여기까지만 말해도 그런 소설이 되게 적기 때문에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것 같지만 버서스는 게임과 관련된 소설은 의외로 쓰기가 좋아요. 그 게임이 유명하면 유명할수록 그 게임과 관련된 정보도 많고 내부 정보도 많고 외부 정보도 많아요. 예를 들면은 스타크래프트 어떤 특이한 전략을 사용한 전수들 너무나 많죠. 그 사람들이 사용했던 모든 전략과 빌드들 전부 다 정립돼 있죠. 그리고 선수들과 벌였던 큼지막한 사건, 사고, 그리고 대회 입상 기록 이런 것들 찾아만 보면 다 나오죠. 그거를 다 어느 정도 각색만 한다면 가져가서 쓸 수 있기 때문에 게임과 관련된 소설은 의외로 쓰기가 좋다. 대신에 이제 독자님들이 그렇게 많이 읽어주시는 것 같진 않아요. 제가 글 쓰는 능력이 부족해서도 있겠지만 당연히 다른 장르에 비하면 독자가 좀 적은 것 같은 느낌은 있다. 그 부분은 알고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온라인 RPG 같은 거는 괜찮아요. 왜냐면은 죄송합니다. 달빛 조각사 때부터 내려오는 게임 판타지를 좋아하는 고정 독자층은 항상 있어 왔는데 그거 말고 이제 로그라이크라던가 엑스컵이라던가 이런 다키스트 던전 이런 마이너한 게임을 주제로 하는 소설들은 읽어주시는 분들만 읽어주시거든요. 그래서 좀 까다롭긴 하죠. 일단 그렇게만 생각하고 넘어가고 그 다음에 동결. 원하는 시간대에 나를 얼릴 수 있다. 나이를 먹지 않고 위협으로부터 안전해진다. 이거는 절대 방어죠. 절대 방어를 쓰기 어려워요. 절대 방어는 쓰기가 어렵습니다. 절대 방어가 있다는 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상황이 나올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첫 번째, 절대 방어가 절대 방어이기 때문에 긴장감을 유발할 수가 없다. 두 번째, 절대 방어가 있지만 피하지 못하는 위협이 들이닥쳤다. 근데 전자는 그냥 재미가 없어요. 그냥 내 완벽한 능력으로 위기를 차단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그게 100화, 200화 진행될 때까지 그거 원툴로 가기 너무 힘들고요. 주인공이 능력은 뛰어난데 멍청이라서 위기를 인지를 못하고 그냥 당했다. 이거는 아니 왜 이렇게 빡대가리 왜 이렇게 답답함 이라는 말이 사실 절로 나오는 이야기 전개이기 때문에 절대 방어는 쉽지가 않죠. 그래서 저라면 차라리 게임을 주제로 한 소설을 쓸 것 같고요. 코스모폴리탄.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고 혐오나 경멸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도 내 의견을 존중해준다. 이거는 약간 인식 개변이죠. 인식 개변이라고 하니까 또 이제 숭한 장르가 생각이 나는데 내가 말하는 걸 고분고분하게 존중하게 된다. 근데 나도 존중해야 된다고? 나도 존중해야 되는 거는 그럼 떼고 생각합시다. 그건 너무 제한이 크니까. 이 세상에는 야만적이고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 되게 많은데 그 사람들의 의견까지 다 존중해야 된다면은 필연적으로 되게 고구마스러운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 고구마스러운 이야기는 대중의 인기를 얻기가 난이도가 좀 더 높아지니까 다른 사람이 내 의견은 무조건 존중한다. 이거는 약간 내 신분이 귀족이거나 아니면 좀 높은 사람인데 어떤
최면과 관련된 최면에 준하는 그런 능력을 사용해서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는 능력이라고 생각하면은 그래도 저는 이 능력을 잘 쓰긴 어려울 것 같아요. 해결 섭취. 내가 먹은 게 부작용을 일으키거나 위험에 빠뜨릴 경우 하루 동안 식물인간이 되지만 다음날에 완치된다. 이거는 좋네. 이거는 맛있네. 이거는 그런 거 있잖아요. 영약인데 먹으면은 죽어. 그래서 아무도 못 먹어. 아니면 엄청나게 어려운 가공법을 거쳐야 겨우 먹거나. 근데 주인공은 특이 체질이라 하루 쉬면 낫는다. 그래서 마구 먹어서 마구 강해진다. 이런 이야기를 쓰기가 너무 좋죠. 이거는 제가 무협을 쓸 능력이 없지만 만약에 무협을 쓴다면은 이런 설정들을 좀 채용해서 쓰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무협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읽어왔다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지식이 있었을 텐데 그 부분들은 많이 부족하니까. 육식주의자. 고기를 절반 가격으로 살 수 있지만 채소는 2배 가격으로 사야 한다. 육식주의자라. 주인공이 고기만 먹어야 되는 일종의 뱀파이어인 거죠. 고기만 먹어야 하는 뱀파이어인 주인공. 그래서 피를 섭취하는 대신에 고기를 먹는 걸로 어떻게 리스크를 제한을 했다. 주인공의 여행. 사실상 뱀파이어인데 피를 안 빨아도 되는 주인공의 여행. 이야기를 딱 들었을 때 엄청나게 흥미로울 것 같진 않지만 칼을 든 강도가 찾아와서 이야기 써라고 하면은 그래도 어떻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인공지능의 반란. 인공지능이 들어간 물품을 무료로 구매할 수 있는 대신 인공지능이 매우 적대적으로 변하게 된다. 이거는 내가 미래인인데 다른 세계 혹은 과거의 지구로 내려왔어.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오버 테크놀로지 물품들의 인공지능이 죄다 약간 인성에 하자가 있는 그런 이야기를 생각해보면 맛있죠. 자비스, 저기 있는 나무 열매 좀 따다줘. 하, 드디어 손가락이 태화된 모양이군요. 소파에 누워서 감자칩이나 뒤적거리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라고 툴툴거리면서 해주는 거지. 그러면은 이제 독자님들 중에 어떤 분은 자비스 싸가지 없는데 죽이죠?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래도 나름 귀엽게 봐줄 수도 있다. 그런 요소가 있다. 뱀파이어 대 오버테크놀로지. 오버테크놀로지도 엄청 오버테크놀로지면은 그런 현실성의 제약을 벗어날 수가 있어요. 애매하게 뭐 한 10년 후 미래의 기술 같은 거는 아니 10년 후 미래인데 어떻게 워프를 쓰나요? 워해머 세계관인가요? 이렇게 될 수 있는데 그냥 확 한 10,000년 후 이렇게 해버리면은 그거는 또 납득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인공지능의 반란 쪽이 나을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진짜 인공지능이 반란을 일으키는 사이버펑크 소설은 못 씁니다. 일단 저는 제가 쓸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거를 즉석에서 각색하면은 어떤 걸로 쓸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거꾸로 서 있는 자신. 내 중력이 반대로 변경된다. 내가 50% 이상 걸은 장소는 내 장소가 되며 원래대로 걸을 수 있다. 주인공이 반중력 능력자인 거지. 하지만 주인공 자기 자신의 중력은 변경을 할 수가 없다. 라는 제약을 지닌 마법사. 이거는 현대 판타지는 좀 애매할 것 같고요. 중세 판타지 소설이라면은 근데 반중력 능력자는 너무 세요. 왜냐면은 몬스터가 있어. 반중력 호이 리버스 그래피티 호이 하면은 그냥 하늘로 날아가잖아. 가능성의 경우가 두 가지가 있죠. 경우의 수가 1번 안 날아간다. 왜냐 능력이 약해서. 그러면은
내가 유용하게 쓰라고 준 능력이 유용하지가 않으니까 독자 입장에서는 모임 이거 화염을 만들 수 있는 능력 괄호 열고 화염 만들고 약간 이런 느낌이 돼버리니까 되게 모임 이거라는 말이 나오죠. 두 번째 날라감. 그럼 모든 갈등을 중력 반전으로 해결할 수 있어. 막 누가 나를 노려 그러면은 오케이 근방 100km 리버스 그래피티 그러면 다 날라가 다 죽었어. 물론 주인공이 이제 그 정도로 광범위 살인을 벌이는 건 사페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이야기 전개를 하다 보면은 사페처럼 보일지언정 이런 해결책을 골라줬으면 좋겠다라는 지점이 오거든요. 그래서 거꾸로 서 있는 자신은 하지만 이것도 쓰라면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중력에 관한 거는 이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으로 어떻게 여지가 있기 때문에 다음 소재를 보면 라이트 아이, 눈이 보는 것을 비춰줄 수 있으며 3초 뒤 미래를 미리 보여준다. 3초 뒤 미래는 쓰기가 어려워요. 이거는 결국 주인공의 신체 능력이 얼마나 뛰어나냐로 결정이 되는데 중세 판타지의 경우는요. 주인공의 능력이 애매하면 봐도 무용지물이고 주인공의 능력이 뛰어나면 너무 사기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3초는 좀 애매한 것 같아요. 하지만 3초로 제약할 수밖에 없는 이유도 알아. 미래 예지랑 관련된 능력들이 시간 제한이 없어지면 진짜 어려워집니다. 그냥 간단한 예로 내가 3일을 되돌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칩시다. 3일 전으로 돌아가서 이벤트 A를 발생시켰어요. 3일 후에는 이벤트 A가 적용된 3일 후가 나타나겠죠? 근데 이벤트 A를 발생시킨 후에 4일 후에 그 능력을 다시 썼어. 그러면은 이벤트 A가 발생하고 나서 하루가 지난 상태에서 별개의 이벤트 B가 진행이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벤트가 맞물리는 상황이 여러 번 발생하면 여러 번 발생할수록 복잡도가 높아지고 독자님들 입장에서는 이런 사건이 과거에 있었는데 이건 벌어지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지점이 점점 늘어나요. 그래서 타임루프물은 작가 입장에서는 쓰기가 사실 쉽지 않고 그렇게 광범위한 루프가 아니라 1, 2초면은 맛있게 쓰기가 어렵죠. 시간을 되돌리는 능력을 메인 주인공이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지 않은 이유가 그거라고 생각해요. 차라리 영상 매체처럼 내가 이제 닥터 스트레인지처럼 시각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요소가 많으면 괜찮은데 글로는 그것도 한계가 있으니까 둘 중에 하나를 쓰라면 저라면 그래도 라이트 아이를 쓸 것 같긴 해요. 라이트 아이를 고르고 이제 주식이랑 관련된 내용을 쓰겠죠. 스플래터, 페인트가 굳지 않은 곳에 원하는 그림을 넣을 수 있다. 능력을 사용하면 하루 동안 색약이 걸린다. 이거는 내가 원하는 곳에 원하는 그림을 그려 넣을 수 있다라는 능력이라면은 가능성이 무궁무진하죠. 중세 판타지면은 이제 어떤 권위를 지니는 석상이나 그 건축물에 모욕하는 그림을 넣을 수도 있고 마법적인 능력을 지니는 문양을 새겨 넣을 수도 있고 현대 판타지로도 똑같이 적용되고 현대 판타지 중에서도 현대에 진짜 가까운 그런 내용이라면은 내가 어떤 건물을 인수하려고 하는데 그 건물의 외설적인 낙서나 되게 불길한 그림이 자꾸 나타나면 가격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뭐 그걸 산다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이야기 전개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거리 제한 없이 뭔가 그려 넣을 수 있는 능력은 오히려 좋지가 않아요. 왜냐면은 어떤 사건이 터졌을 때 그 먼 거리를 관측해서 내가 거기에 상호작용을 하는 선택을 내릴 수 없다면 그럴 능력이 주인공에게 없다면 이런 능력은 있을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주인공에게 천리한 능력이 없다면 먼 거리에 있는 적을 요격할 능력을 줘도 소용이 없어. 그렇다고 천리한 능력을 주고 먼 거리에 있는 적을 요격할 능력을 같이 주면은 위기를 겪으면 안 되죠. 왜냐면은 그런 능력이 있는데도 위기를 겪는 건 너무 이상하니까. 독자 입장에서는 아니 이거 이렇게 되기 전에 그냥 머리 날렸으면 되는 거 아님? 이라는 말이 절로 나오니까. 그래서 범용성이 너무 높은 능력은 사실 의외로 쓰기는 안 좋습니다. 카드 투시.
하루에 1시간의 한정에 내 주변 50m에 있는 모든 카드의 앞면과 뒷면이 보인다. 이거는 재밌네. 이거는 제가 만약에 갬블러 소설을 쓴다면 이런 능력이 있으면은 쓸 것 같긴 해요. 안돼. 카드 투시라. 그냥 투시로 할까요? 저는 그냥 투시 능력이 있으면은 홀덤을 칠 것 같지만 대박은 안 낼 것 같아요. 나한테 어떤 초능력이 생기면 기본적으로 저는 저 자신이 특별한 인간이라고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내가 있는 초능력은 다른 사람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 구글에 글을 쳐봐도 네이버에 글을 쳐봐도 없어. 그냥 도시 전설 같은 이야기만 있지 그걸로 몇십억, 몇백억, 몇 조를 벌어다는 이야기는 없어. 그리고 이야기가 있더라도 신빙성이 극히 떨어져. 증명이 없어. 증명이 안 돼 있어. 제가 만약에 그런 능력이 있다 칩시다.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벌었어요. 그러면은 저는 그거를 주변에 알리고 증명하려고 할 것 같거든요. 그게 내가 특수한 인간이란 증거니까. 근데 이 세계에 그런 증거가 없다. 무엇을 의미하는가? 나와 같은 능력을 지닌 사람들이 다 잡혀갔다. 이 세계의 포커 대회랑 홀덤 대회가 왜 존재할까요?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그건 바로 투시 능력을 지닌 초능력자들을 찾아내기 위해서랍니다. 물론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지만 나한테 갑자기 투시 능력이 생기면 저는 그 생각을 할 거예요. 내가 만약에 5초 후 미래를 볼 수 있는 능력이 생겼어. 그러면은 떠오르는 게 뭐가 있을까요? 당연히 주식과 코인이죠. 근데 저는 저 자신을 특별한 인간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 지구에 몇 명 정도는 그런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그런 능력을 가지게 됐다면. 설령 없더라도 있는 게 정상적이라고 생각을 할 거야. 당시에는. 하지만 어딜 봐도 그런 능력자들이 있다는 증거는 없다. 설령 있더라도 신뢰도가 극히 떨어지는 증거만 있다. 그렇다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주식과 비트코인은 그런 시간 능력자들을 잡아내기 위한 함정이다. 라고 저는 생각할 것 같아요. 너무 허황된 이야기지만 잠깐만 이거 AKQJ10? 뭐야 이거? 이건 올인해야지. 족보로 지금 봤네요. 둘 중에 하나를 하자면 저는 투시 능력으로 글을 쓰는 게 조금 더 쓰기 편할 것 같아요. 자, 전체적으로 하나씩 골라봤으니까 이제는 쭉쭉 갈게요. 절망의 검 복수하는 능력, 투시 능력. 복수하는 능력은 일단 한번 당해야 되니까 유연성이 떨어지죠. 해결 섭취대 지식에서 둘 다 재밌어. 둘 다 재밌는데 저보고 어떤 내용을 하나 골라서 쓸래? 라고 하면은 저는 해결 섭취를 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식에서는 결국 그 책을 먹어야 되고 그 책을 먹어서 얻어내는 능력이 의미가 있어야 되는데 그 두 가지가 의미가 커야 돼요. 그냥 의미가 없으면은 굳이 능력이 있을 이유가 없어요. 그 이야기가 존재할 이유가 없어. 근데 의미가 커지면 커질수록 어떤 플롯이 정해지는 능력이라서 이거는 결국 내가 그런 책들을 찾아 떠나는 여행에 대한 글만 쓸 수 있잖아. 근데 해결 섭취는 확장성이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뭐 극단적으로 엉뚱한 글을 쓰려고 마음만 먹으면은 가능하죠. 그리고 지식에서는 이제 납득이 되는 지식의 습득은 내가 전문 지식이 있어야 되고 납득이 안 되는 지식의 습득은 그냥 말 그대로 납득이 안 돼. 대표적인 예로 전공 서적을 먹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중세 판타지 세상에 내가 대학교 전공 서적을 뭐 어떻게 구했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구해서 먹었어. 그러면 내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묘사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작가인 나도 어느 정도는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가능성은 두 가지죠. 첫 번째, 현실에 제가 살고 있는 이 현실에 존재하는 지식 체계인 경우 저는 그 지식 체계에 대한 지식이 없을 가능성이 매우 커요. 저는 전공을 뭐 심리학 전공이나 아니면 의학 전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쓰려면은 지식도 없고 경험도 없으니까 찾아봐야 돼요. 근데 그렇게 떠듬떠듬 찾아가면서 쓴다는 게 어렵죠. 두 번째로 내가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이야기를 소재로 쓰는 경우 이것도 문제가 또 두 가지가 돼. 이게 그냥 문제가 엄청 많아요. 첫 번째, 납득 가능하게 쓰는 경우 납득 가능하게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이야기를 쓰려면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지식 체계를 납득 가능하게 쓴다는 건 자세히 쓴다는 거고 자세히 쓰려면 재미없는 설정을 독자한테 계속 먹여야 됩니다. 근데 그거는 좀 안 좋은 선택이거든요.
그렇다고 엉성하게 매기면은 납득하기가 좀 어려워지죠. 아니 뭔 책 하나 처먹었다고 발차기에 단이 되는 게 말이 돼? 몸은 그대로인데? 뭐 UFC 오래 보면은 싸움 잘해지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 그래서 지식에서랑 해결 섭취 둘 중에 하나를 꼭 골라서 쓰라면 저는 해결 섭취가 나을 것 같아요. 연애 확률 대 러시안 룰렛. 러시안 룰렛은 주인공이 과거로 돌아올 때 한 번 쓰는 거? 그건 허용이 될 것 같은데 그 이후에도 계속 쓴다는 건 좀 힘들 것 같아요. 차라리 연애 확률, 로맨스 판타지 혹은 하렘물로 가는 게 나을 것 같다. 인공지능의 반란 대 발광. 인공지능이 반란하는 거, 츤데레 인공지능이 더 나을 것 같아요. 버서스 대 라이트 아이, 미래 무기 대 게임 판타지. 저는 게임을 주제로 한 소설을 계속 쓰고 싶어 했기 때문에 피톤치드 대 클리워터. 이건 식물이랑 대화하는 게 재밌고 좋아요. 뭐 가공의 식물들 있잖아. 던전 앤 드래곤 몬스터 매뉴얼 한국판 들어가면은 식물로 된 몬스터가 되게 많아요. 여기 있는 걸 그대로 갖다 쓰면은 저작권에 걸리기 때문에 나름대로 각색을 하고 그냥 참고용 정도로만 써야 되지만 문제는 뭐냐면 식물형 몬스터, 식물형 소재는 현실에 있는 걸 그대로 쓸 수는 없어요. 왜냐면 현실에 있는 식물은 판타지 효과를 안 내잖아. 그래서 현실의 도라지로 팔을 도단하게 한다거나 그런 내용을 쓰면은 독자 입장에서는 뭔가 이야기에 몰입하기가 힘들죠. 민들레 꽃씨를 좀 먹었더니 팔이 돋아났어. 이러면은 아니 뭔 소리야. 민들레 꽃씨 먹어도 팔 안 돋아났는데 이렇게 생각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름을 매번 창조해야 되는데 식물의 이름을 판타지풍으로 매번 창조하는 게 쉽진 않죠. 그래도 클리어터랑 피톤치드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면은 드루이드 주인공으로 피톤치드. 블랭크 대 최면 어플. 이거는 저는 최면 어플 하겠습니다. 전자의 소재는 쓰기가 좀 난이도가 높아. 소소한 행운 대 화력 난사. 둘 다 좋은데 소소한 행운은 메인으로 가져가기가 좀 어렵죠. 화력 난사 대 최면 어플. 한 권짜리 소설이면은 최면 어플인데 그게 여러 권 써야 되면은 화력 난사. 인공지능 대 게임 판타지. 게임 판타지가 진짜 쓰기가 좋아요. 특히 게임을 주제로 한 판타지는 자료가 너무 많기 때문에 리그 오브 레전드를 주제로 한 소설을 쓴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냥 페이커 주인공을 해놓고 그냥 페이커가 걸어온 길 그대로 쓰면 됩니다. 물론 진짜 완전 똑같이 쓰면 안 되겠죠. 그거는 이제 뭔가 도의에 어긋나는 짓이니까. 하지만 페이커랑 다른 프로게이머의 어떤 특이한 사건들, 그런 커리어, 그런 그 멘탈에 관련된 부분들 잘 짜집기 해서 쓰면은 진짜 쉽게 쓸 수 있죠. 투시 대 연애 확률. 저라면 투시 할 것 같아요. 저라면은 도박. 근데 내가 투시 능력이 있으면 도박을 할 것 같진 않아. 투시 능력으로 도박을 하는 건 너무 멍청한 짓이고, 만약에 한다고 치더라도 따고 일코를 반복해서 한 원금의 5% 정도 벌고 나올 것 같아. 하루에 5% 복리로 벌면은 이제 도박장이 한국에 얼마나 있는지는 제가 도박을 안 해봐서 모르지만 한 매장에서 5%씩만 번다 치면은 워렌 버핏 저리가가 되니까. 피톤치드 대 해결 섭취. 둘 다 좋아. 둘 다 좋네. 이제 8강 정도 오니까 둘 다 좋게 되네. 저는 그래도 해결 섭취할 것 같아요. 이제 그 실험체로, 마법사의 실험체로 구르던 나 풀려나서 이것저것 먹었는데 멀쩡하다, 마력만 늘어난다, 이런 느낌으로. 자, 4강이네요. 화력난사 대 카드 투시.
투시 능력은 이런 능력이 안 좋은 점이 뭐냐면은 내가 뭔가를 꿰뚫어 볼 수 있으면은 항상 봐야 돼. 물론 이야기 전개상 항상을 볼 필요는 없죠. 근데 항상 안 봤다가 문제가 터지면 독자 입장에선 아니 투시 능력인데 왜 안 봄? 이런 말이 절로 나와요. 근데 항상 투시 능력을 키고 돌아다니면 그 항상 묘사해야 되잖아. 그게 어렵죠. 그리고 해결 섭취 대 게임 판타지. 저는 버서스로 할 것 같아요. 자, 마지막 결승전인데 이게 300화 정도 완결을 내야 된다고 하면은 게임 판타지는 사실 좀 길게 끌어도 125화에서 한 175화? 그 정도쯤에 완결을 내게 될 것 같아요. 제가 게임의 역사나 게임의 지식에 대해서 막 전문가 수준으로 알고 있는 건 아니라 그냥 10 몇 년 동안 게임을 한 플레이어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그래서 화수가 만약에 길어진다. 초반에 써보고 작가도 그게 있어요. 아 이거 완결까지 250판 쓸 수 있겠다. 아니면은 아, 이거 아무리 쥐어 짜내도 150화 언저리에는 완결 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짧게 끝내는 거면은 전자도 괜찮은데 길게 가야 되는 거면은 화력 난사가 응용을 여러 방식으로 해가지고 뭐 강력한 몬스터도 사냥하고 특정 지역을 개간하는 것도 돕고 뭐 드래곤 같은 거 날아다니는 거 때려서 쫓아내거나 그런 식으로 어 그런 식으로 여러 방식으로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결승은 화력 난사로 고르겠습니다. 뭐 다른 분들도 이제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셨는데 무슨 능력인지는 안 나오네. 그냥 이렇게 글로만 나오고. 네, 여기까지 작가 입장에서 본 애매한 초능력 월드컵. 만약에 이 초능력을 소재로 글을 쓴다면 어떻게 써야 될까? 이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럼 안녕.